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중 하나인 임진왜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전쟁으로 많은 영웅과 역사적 사건이 탄생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돋보였던 이 전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시겠습니다. 1. 임진왜란의 배경. 임진왜란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한 후 그의 야망으로 해외를 확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조선을 거쳐 명나라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592년 4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당시 정치적 군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내외적으로는 붕당 정치와 국방력 약화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외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의 기술적인 침략은 조선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2. 초기 전투와 일본의 진격.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은 조선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동래 한양까지 일본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군은 초반에 여러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했으며 왕과 정부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동래선 전투에서 송상현 장군과 그의 군사들은 일본군에 맞서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성은 함락되고 많은 조선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군은 이후 한양을 점령하고 조선의 궁궐과 여러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조선의 중심부를 장악한 아주 우리 역사에서 불편한 정보, 이렇게 말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조선의 민중들과 의병들은 각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특히 이 의병들은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게릴라 전술로 일본군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비록 조직화된 군대는 아니었지만 일본군의 진격을 늦추고 조선의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이순신 장군의 등장과 해전. 이 조선의 희망은 바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화력 덕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591년 전라자수산호 임명된 후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일본군의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592년 5월 옥포 해전을 시작으로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등 여러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해군을 격파합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은 학입진이라는 전술을 사용해 일본 함대를 크게 무찌르며 조선 수군의 우세를 확립한 중요한 전투로 평가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서 항상 전략과 전술을 중시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통찰력은 조선 수군을 강력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전투를 준비할 때마다 철저한 수집과 분석을 통해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옥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 승리는 조선 수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어진 4천해전에서는 거북선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으며 조선 수군의 우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 전쟁의 전함정과 명나라의 지원. 임진왜란을 점차 장기화되면서 조선과 일본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와중에 명나라는 조선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명나라의 지원군이 오면서 전쟁의 양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1593년 평양성 전투에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일본군을 물리치고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전투에서 연합군은 일본군을 압박하여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벽제간 전투에서 명나라의 마기 장군과 조선의 권율 장군이 합력하여 일본군을 물리친 것은 중요한 승리로 기록됩니다. 명나라의 지원군은 조선군과 협력하여 일본군의 진격을 막고 일본군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원은 임진왜란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조선은 반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5. 휴전과 다시 시작된 전쟁. 장기화되면서 양측은 지치기 시작했고 1593년부터 1597년까지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휴전은 오래가지 않았고 1597년 일본군은 다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정유재란이라고 부릅니다. 정유재란 초기 이순신 장군의 모험을 받아 백의종군을 하게 되지만 일본군의 재침략으로 인해 다시 전라자소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는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치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조선의 바다를 지켜냅니다.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략과 용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투로 그는 이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워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전술과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 전투는 조선 수군의 역사에 길이 남을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쟁의 종결과 이순신 장군의 최후. 19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일본군은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은 철수하는 일본군을 추격하며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은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였습니다. 그의 희생과 용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조선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나 그의 리더십과 용기는 전쟁의 마지막까지 조선을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노량해전 이후 일본군은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고 임진왜란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쟁은 조선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많은 영웅과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엔딩. 임진왜란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랐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영웅이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한 임진왜란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많은 교훈과 영감을 주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7번. 전쟁의 영향과 후유증. 8. 이순신 장군의 유산. 이순신 장군은 그의 뛰어난 리더십과 전술로 조선을 지켜낸 영웅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서울에 있는 그 동상과 중모공 기념관 등 여러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 여러 함정들에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리더십 그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 정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인 난중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며 그의 생애와 전쟁의 기록을 생생하게 전달해줍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적 기동이 되었으며 그의 전투와 전략은 오늘날 군사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9. 임진왜란의 교훈. 는 많은 고통과 희생을 남긴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국방의 중요성입니다. 임진왜란은 국방력이 약화되었을 때 외세의 침략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국방력 강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지도자의 역할과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의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과 국민을 위한 헌신이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셋째, 민중의 힘과 의지입니다. 임진왜란 동안 많은 백성들이 의병으로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는 국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위기의 상황에서의 국민적 단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임진왜란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